날씨가 어째요? 마음에 드십니까? 날씨 덜 춥죠 오늘은? 전 시간에 수업을 하긴 했는데 전주에 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용어의 정의라고 교재 보시면 인문 수업 교재 가지고 계십니까? 교재 보시면 맨 앞에 6개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 용어의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죠? 요 6가지 개념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계속 쭉 6조 정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6개 개념을 물으시면 공인중개사법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개념이고 전체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출제는 용어의 정의는 34회 어리부터 해서 계속 1년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실제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나와요.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거기 11페이지 교재 보시면 박스에 중개라 하면 해서 끝에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제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출제가 우리는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용어에 관한 설명이 되겠다 하면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나오면 끝에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 있고 변형해서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 안 하시고 공부하시면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려요. 왜 이 말이 빠졌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다고. 그건 출제에 맞지 않게 기출 문제에 맞지 않게 공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돼. 복습이에요, 지금. 요것만 복습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개라 하면에서 말한다까지 법에서 정의할 때 이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정확하게 몇 개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한 개를 정의했는가 그걸 체크하는 게 뭐라 하면 말한다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주에 중개부터 배우셨어요. 중개. 한자 앞면 있나요? 중개. 네. 공인중개사법에서 수백 번 나오는 단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중개란 단어가 가장 기초예요. 그럼 중개란 개념하고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 민법은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도 매수인이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배우시는 게 민법이에요. 직접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그 법률 지식이나 계약서 써본 경험이 있으면 올해 내년에 정을 따셨다.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가고 싶다. 그럼 굳이 부동산 맡길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계약서 쓸 줄 알고 하면 광고가 내가 내 비용 들여서 네이버에 광고 올리든지 올려가지고 연락 오는 사람은 직접 계약을 하신다고. 그걸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과목 중에서. 그러면 거꾸로 공부한 적이 없다. 공부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공부한 적이 없다. 부끄럽다 좀. 공부한 적이 없다. 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으면 아파트를 거래하고 싶은데 내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부동산 찾아가서 아파트 내놓고 중개자로 맡기겠죠. 그래서 중개 개념은 가장 기본 개념이 당사자, 중간에 제3자, 항상 당사자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입해서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제3자가 있어야만 중개 개념이 성립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개념은 민법하고 구분하시란 말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전체 배우신 거예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구분하시면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매매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 이건 민법 영역이에요. 직접 계약, 요 두 사람만 나오면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만 나오면 직접 거래이고 이건 중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거래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누구 찾아간다고요? 제3자 찾아간다. 부동산 찾아가서 계약을 도와달라고 알선해달라고 맡기면 제3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계약이 체결 성립되도록 알선 도와주는 개념이 중개 개념이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했다. 중개이다이다. 직접 거래한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중개 개념의 기본 틀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하면에서 말한다까지 정확하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소 파악이 중요하니까 중개라 하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중개 대상물, 다른 물건이어서는 안 되고 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고?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계약은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 우리는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알선하는 것이 중개 개념의 핵심인데 그럼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가 보니까 용어 정의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그럼 중개라 하면에서 말한다까지 시험 지문이 나오면 옳은 지문이다 하려면 중개 대상물 인지,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이 들어가 있고 끝에 알선하는 것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으면 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인데 한 개라도 뺀다든지 붙이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 전주에 연습했던 것이 OX 해보시라고.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틀렸다.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요소를 정확하게. 두 번째요. 앞면 있지. OX 해보시고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틀렸다. 보수란 요소가 여기 있나 없나요? 없어요. 불편하게 붙이면 틀린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남았어요.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틀렸다. 여기 계속 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빼면 틀리고 불필요하게 이 요소 위에 불필요하게 붙여버리면 틀리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한계를 정의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요소를 파악하시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실제 시험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중개이다. 직접 거래 당사자, 임대 임차인이 되어서 임대인, 임차인인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어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직접 거래이지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나와요. 두 번째,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은 중개이다. 알선 개념을 쓰고 있죠. 알선이 중개가 되려면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지 여기 권리금이 있나 없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약하고 중개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인가 아닌가 할 때는 법에서 가고 있는 중개 대상물 종류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 행위를 해도 중개가 아니다. 요 중개 개념을 기출해서 나눈 개념이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란 개념은 중개란 단어는 같이 쓰고 있는데 업 개념을 붙여서 지금 보신 중개 개념하고 업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중개업 개념은 기초 개념이 중개를 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중개인 요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제 업 개념은 앞에서 보신 중개 개념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구분해서 쓰십시오라고 업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이라 하면서 말한다까지는 몇 개 요소가 필요한가? 3가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 일단 업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를 지급할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일을 맡길 것, 의뢰가 있을 것. 업의 핵심은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업이 되고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를 뭐라 한다? 업으로 한다. 그러면 업이라 하면 시작해서 말한다까지는 몇 개 요소가 필요하다? 3개 요소를 갖춰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단어가 중개업입니다. 이걸 비우시는 게 우리 과목 핵심입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또는 실장님이 부동산에서 일을 한 목적은 뭐예요? 업을 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부동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업의 개념이 핵심이다. 그 업이다 할 때는 세 가지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세 가지가 들어가면 말한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형에서 나오면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대로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이면 변형에서 이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러면 변형시켜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는 여기 중개 개념 알선 여기 개념에는 보수를 바꾸란 말이 필요하다. 없죠.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이다 아니다. 여기 보수를 바꾸는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도 이런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기만 하면 중개이다. 계속 반복이라는 말이 있나 없나요? 1회만 해도 중개이다. 이다. 근데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 되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개념이 나있죠. 그럼 요 세 가지 개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은 다음 시간에 간단히 보시겠지만 공인중개사 법에서만 배우시는 계약 이름이 중개계약이에요.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손님이 와서 의뢰하고 소장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내놓고 가십시오. 중개해드리겠다고 손님 부동산 찾아온 손님을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이다 그래서 중개의뢰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법에서는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도 중개 의뢰인, 매수 중개 의뢰인, 부동산 찾아온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내놓고 하십시오.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 간에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뭐다? 중개계약. 어쨌든 업이 개시가 되려면 손님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 계약이 중개계약. 식당 가도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밥 먹으러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야? 안 먹을 거라고?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수업용이니까 이야기하시오. 한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럼 된장찌개를 합시다. 된장찌개 좋아해요? 그럼 식당 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 달라 하면 식당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예. 자리 앉으십시오. 이게 음식 공급 계약이야. 계약 이름이라고 말 안 쓰지만 업을 하는 사람하고 손님 간에 계약 관계 있습니다. 차 타고 왔어요 오늘? 뭐 타고 왔어요? 차 가지고 왔어요? 그럼 안 되는데 뭐 타고 왔는가? 버스 탈 때 이거 찍나 안 찍나? 찍는다 그 말은 말은 안 했지만 찍으라. 그러면 타라. 그럼 운송 공급 계약이에요 그게. 어쨌든 업을 하려면 손님하고 업자 간에 계약 관계 있어야 된다. 그 계약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뭘 한다? 중개계약이다.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를 하겠죠. 중개를 하고 업을 한다는 목적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보수를 받고란 말이 중개업의 핵심이면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업을 한다는 말은 생계 유지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죠? 중개업을 달리 표현하면 법대로 표현하면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지만 달리 표현하면 중개업은 중개계약에 의하여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 중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이고 1회만 해도 중개인데 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서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되고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개 개념하고 중개업 개념에 확실히 다른 것이 이 두 가지이다. 보수 받지 않아도 된다. 중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업.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업. 계속 반복성이 없어도 중개이다. 그래서 업이라 하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말한다 오지만 변형시키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말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법에서는 요소를 다 쓰지 않고 다른 개념하고 비교해서 특징적인 것만 딱 잡아서 줄여서 딱 하는 것이 이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이라 하면 말한다 몇 가지? 세 가지. 중개업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할 때는
의뢰이하의 이 빠지고 중개하고 중개업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업에 해당한다. 업으로 볼 수 있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와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업이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지 유무에 관계없이 업이다 하면 틀린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 두 번째, 보수를 받지 않고 업이다. 무조건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받지 않고 업이 아니죠. 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받았나요? 말만 한 상태이지 받지 않았다.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하는데 거쳤다 나오면 끝에 업이다. 업이 아니다. 업이라 볼 수 없다. 뿐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도 받았어요. 업이다.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업이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하고 보수는 받았지만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확장시키면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전체 아민이죠.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영업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손님 와서 밥 달라 그러고 앉으십시오. 음식 공급 계약하고 밥 주고 먹고 나갈 때 돈 벌 거 아니야.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그러면 여기에 중개업이라 하면 할 때 누가 하는 것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장이 하든지 소장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해도 우리가 소장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간판 걸어놓고 가게에서 계속 손님 받아서 돈 벌고 있으면 그것도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그래서 중개업인지 아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한 자가 좀 이따 배우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어도 업의 요건이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업인데 업에 해당은 하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그래서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하고 단속 대상이란 말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처벌 대상은 되겠지만 업에 해당은 한다.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잘 틀린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고 업에 해당되는 요건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간판에 컨설팅 사무소 간판 걸고 있다. 그러면 주된 사업이 뭐다?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 부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 컨설팅 사업에 부수하여 의뢰하여 받고 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업이다 아니다는 것은 여기에서 쓰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넣거나 두 가지만 들어가도 업에 해당한다. 이게 결론이면 누구 하는 것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업이다 그 말이고 주된 업무로서 그런 말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주된 업무로서 업을 하든지 부수를 하든지 업의 요건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은행 가서 대출 받죠? 대출 계약을 민법에서 금전 소비 대차랍니다. 돈을 빌려 쓰고 갚는 계약을 대출 계약을 민법에서는 금전 소비 대차랍니다. 대출 계약서 썼다면 바로 대출이 돼요? 담보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의뢰하여 받고 업을 해도 업에 해당한다. 누구 하는 걸 따질 필요 없이 주된 사업인가 부수인가 관계없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거나 두 가지만 갖춰도 업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뭐라 하면 말한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시라고. 요게 정확하게 요소가 어떤 요소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알고 계시는 요렇게만 공부하시고 이걸 변형해서 하는 이 질문을 공부 안 하시면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다. 쉽진 않다. 중개하고 중개업의 큰 차이점은 보수가 있어야 한다. 뭐는? 중개업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뭐는? 중개업은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다. 뭐는? 중개는 보수 관계가 보수 필요 없다. 뭐? 중개. 그러니까 중개하고 중개업을 그렇게 구분하시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목적이 공인중개사 되고자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라는데 법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지금?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개념 요소가 짤막합니다. 이 법 취득한 자 이렇게. 그러면 개념 정의는 여기까지가 개념 정의 요소 끝이면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무조건 틀렸다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이지 외국법 하면 안 되고 자격을 취득한 자이면 공인중개사이죠. 그럼 뒤에 말을 붙이면 틀린다는 말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죠.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지 확장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맞나요? 여기까지가 개념정의 끝이라는 거야.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틀린다. 개념정의. 예? 됐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틀렸다. 그걸 기억하시면 비교하실 개념이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이 있다. 현재 소장님 이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가게문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이전에는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업자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꾼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념 요소가 짤막하다 이것도. 이 법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뭐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개념이 뭔데요? 공인중개사는 취득한 자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를 한다? 등록한 자를 한다. 그래서 여기도 개념 정의가 짤막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틀린다. 그래서 시험에는 등록을 한 자가 옳은 지문인데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붙이면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취득한 자 끝인데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끝인데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려면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이 일치해야 돼. 그래야 공인중개사라 하문에서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 넣어도 오라고 할 수 있고 등록을 한 자 뒤에 공인중개사를 붙여도 오라고 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어디서 마무리가 돼야 되고 취득한 자에서 마무리돼야지 뒤에 어떤 말을 붙이면 틀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고 등록을 한 자에서 마무리돼야지 뒤에 말을 붙이면 틀린데 마찬가지로 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틀린다. 아시겠죠? 이건 3월달에 모의고사 보시면 이거 맞춰요. 언제 또 틀리는가? 6, 7월달 또 틀려. 왜냐 공부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은 워낙 익숙해지니까 그냥 석 흘려서 오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틀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머야 미친놈갑다 미친놈갑다 이렇게 하다가 실제 시험장가 정신 차려 맞춘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식당도 혼자 할 수 있나 없나요?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식당 직원 둘 수 있듯이 소장님도 일하다가 혼자 일할 수 있다 없다? 하다가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는 뭐 실장님 더도 뭐 일이 없으니까 예? 실장님 얼굴 뜯어먹다가 집에 간다 요즘에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가게 실장님을 둘 수 있는데 실장님이 두 사람인데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다. 말 그대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사람이 실장님인데 소속된 누구이다? 공인중개사 인자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는 법에서 말한다까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소속된 누구이다? 공인중개사이다. 법인이라는 사람은 법에서 절차 거쳐서 법에서 사람이 되는 게 법인이에요. 우리는 자연인은 출생이죠. 그럼 법인도 사람이 되려면 세상 밖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법인은 등기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야. 그럼 법인은 등기했다 안 했다? 등기했다. 등기한 사람을 법인이라 한다. 법인. 그러면 법인은 등기해서 사람이 되었지만 법인 일을 할 사람을 둬야 되겠네. 야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법인인 사람 안에서 일할 사람을 두는데 등기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법인 등기할 때 사람을 둔다고 대표이사 있나 없나요? 임원을 둔다든지 사원을 등기한다. 등기이사 이름이 회사 종류별 임원이라 하고 또는 사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사인데 법인 안에 두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사람은 공인중개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확장시켜주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구이면 법인이면 등기할 때 두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데도 소속에 포함시키겠다. 어쨌든 소장 빼고 소장, 개업공인사 빼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면 법인의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이든지 아니면 사원, 임원이 아니고 실장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이든지 다 누구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은 아니어서 해야 할 업무사항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게 핵심이에요. 중개 업무는 법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인 소장이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소장이 지금 아파트 매매권을 이미 손을 대고 있다면 토지 임대차, 토지 매매권은 소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할 수도 있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손님 모셔가서 등기부 보여주고 공부를 똑같이 했으니까 소장처럼 등기부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도 쓴다는 겁니다. 누구는? 소속은. 누가 써야 하는데? 개업공인사가 해야 하는데 개업공인사 바꾸면 누가 대신할 수도 있다. 소속이.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념 정의가 소속된 공인중개사이고 법인의 등기이사인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데도 당연히 포함되고 뭘 한다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당연히 보조하는 자이다. 소속이다에서 말한다까지는 반드시 저걸 체크하셔야 돼. 공인중개사 들어가고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지는 포함까지 확인하시고 괄호 밖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까지 들어가면 맞는 질문이다. 맞는 질문. 그래서 실제 나온 질문 다수 출제되는 것이 법인에 등기된 이사 이름이 뭐라고요?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다 포함이니까 이다 해당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 실장님이죠. 고용된 또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속 이단이다. 이단.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릴 일이 없다는 거지. 맞추겠죠, 그건. 자, 실장님은 공인중개사인 실장님 이름이 소속 공인중개사이면 공인중개사 아닌 실장님 이름을 뭐라 한다? 중개보존이란다. 공인중개사 아닌 실장님이 보존입니다. 보존이라 하면 해서 말한다까지는 뭐가 필요한가? 일단 앞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먼저 들어가야 돼. 무자격자인 실장님을 말한다?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다 말은 법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완전히 하는 업무가 틀립니다. 뭐를 하는가? 손님 모시고 현장 안내하고 그날 들어온 물건 정리하고 일반 서무 이걸 뭐라 하는가? 뒤에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뿐이다. 여기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여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가 들어가면 맞죠?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맞아요? 중개 업무 수행은 어디는 들어가는데 소속은 들어가지만 보조는 들어가면 틀린다. 그래서 실제 시험 나오는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다. 이건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소속은 틀렸다. 중개보조원. 두 번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계약서 쓸 수 있다. 확인 설명한다는 말. 어쨌든 단어를 정확하게 보조원 시작하면 아닌 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까지만 들어가야지 이 단어 이외에 어떤 말을 써도 틀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법률 시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요 6가지 개념은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러면 보충 설명을 좀 드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혼자 일할 수 있다 없다? 혼자 하다가 일이 많아진다. 누굴 둔다고요? 실장님을 둔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있는 실장님 이름이
고용인입니다. 실장님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이겠죠. 둘 수 있는 실장님은 두 사람이다. 공인중개사인 실장님 이름이 뭐?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아닌 실장님? 중개보조.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하는 중개 업무는 뭐인가? 손님이 물건 내놓고 하면 등기부나 대장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서 설명하는 거야. 확인 설명대로 매수인이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소장이 해야 할 매매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확인 설명할 내용을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 요 세 가지를 뭘 하는가? 중개업무라고 해요. 이 중개업무 내용은 소속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일체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중개보증 개념에 쓰면 안 되니까 실제 시험처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누구이다? 소속이고 법인의 등기이사 이름 뭐?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데 소속이다. 두 종류다. 그러니까 소장 빼고 법인이면 대표자 빼고 분사무소 개념을 배우시는데 책임자 빼고 나머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든지 법인의 사원 임원이든지 소장 대표자 책임자 빼고 공인중개사인 사람은 다 누구이다? 소속이다. 됐어요? 처음 보는 것 같다. 전주에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개념을 익혀줄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뭐 진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현재 부동산 소장님의 종류를 법에서 종별이라 합니다. 종별. 종별은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닌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법으로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종별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배우시는 법이 책은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우시는 법이 이 법이니까요. 그런데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이 법인을 줄여서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험에는 특수법인 이렇게 시험 안 나오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나오면 아 특수법인 문제구나 아셔야 돼. 그러면 크게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상 종별하고 다른 법률 종별이 있는데 핵심인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니다 말은 개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크게 나누면 회사 차려서 등록하게 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시험에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와요. 법인이 아닌 사람은 몇 사람 있는가? 두 사람이 있다.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을 추려서 법인이 아닌 또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럼 차이점은 법인은 회사이다. 회사는 본점을 두고 등기해서 회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회사니까 지점 둘 수 있다 없다? 지점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 개념이 분사무소예요. 그 분사무소란 말은 어디에서만 쓴다? 법인. 현재 실제 전국에 시군구가 228개의 시군구가 있다. 그 이미 본점이 있는 강남구에 본점인 주사무소가 있다면 본점 이름이 주된 중개사무소, 줄여서 주사무소랍니다. 그러면 회사기 때문에 지점 개념인 분사무소를 두셨는데 현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강남구 한 개만 딱 빼고 나머지 227개 시군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으니까 전국에 법인이 분사무소 둘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둘 수 있다? 227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개념이 아닌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개념이 나올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없다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법인이 아닌 두 사람하고 법인 주된 사무소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게시한다라고 해요.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증을 게시한대. 그 등록증에 걸려있는 가게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면 등록증이 날아갈 수 있겠죠. 등록 취소란 말을 쓴다고. 그런데 분사무소 개념은 법인 개념에만 나오는데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설치 신고한다라고 신고. 여기는 등록해서 등록증 걸고 등록 취소란 말이 있지만 여기는 등록이 아니고 신고했으니까 등록증 거는 게 아니고 뭐
신고 확인서를 건다. 그러면 법인 분사무소에 책임자라는 사람이 지점장 개념인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임자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러면 등록증이 걸려있지 않은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란 말이 있다. 있을 수가 없다. 등록증이 있어야 등록을 취소한다는 말을 쓰고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말이 성립되지만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신고 개념이고 신고 확인서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에는 등록 취소 처분은 없다. 그러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제재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영업 정지에 해당되는 업무 정지는 가능하지만 등록 취소는 어디만 가능하다? 법인이면 주사무소만.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익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이야기하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책을 보시거나 수업 들으시거나 문제 푸실 때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 이게 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야 이게? 이 세 사람을 다 합쳐서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대. 방금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이야? 세 사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다 소속이다. 더하기 법인이면 등기 이사를 뭘 한다고요? 사원 또는 임원을 두는 사람은 어디만? 법인만.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누구이다? 소속인데 더하기 법인 등기 이사 법인도 실장님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는 실장님 중에서 공인중개사이든 자도 소속이지만 법인은 등기할 때 반드시 둬야 되는 누구?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도 있다. 이 사람도 누구이다? 소속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세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구나.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 두 사람. 사원, 임원 개념이거나 분사무소 개념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법인에게만 나온다. 아시겠죠? 개념을 한 개씩 잡아가시면 돼. 그럼 여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누굴 말하는가? 대표 순서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 지역농협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보니까 농협은 중개업 하려고 농협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농협의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 농협에 가입한 조합원이 농지를 팔고 싶은데 누가 농지를 매수할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누가 농지를 내놓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 가입한 조합원이 농협에 볼일 보러 온 김에 농지 내놓고 중개해달라고 내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보니까 지역 농협이 주된 사업의 부수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한 개 뭐에 대해서만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매매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이 종별 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은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이겠죠. 중개업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본업이. 여기는 본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요만큼만 부수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면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농협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다 규제가 되겠나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농협 문제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오면 지역 농협을 말하는 것이고 농협이 하는 일이 뭐다? 농지, 매매, 교환임대차 요만큼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법상 원칙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뭐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해야 하는데 농협이 요만큼 중개할 때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법에서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갖출 필요가 없다.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은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뭐인가? 그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만 나중에 딱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몇 사람? 세 사람. 법인이 아닌 자 몇 사람? 두 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하면 누굴 말하고? 지역농협이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것이 농협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주로 규제가 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럼 다시 다른 법률 농협은 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개업공인에서 종별은 일단 방금 전에 개업공인에서는 이 법에 의해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죠? 그럼 등록을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되려면 딱 두 사람만 등록할 수 있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뭐 하려고요? 실장인 소속이 되거나 소장이 되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일단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무조건 누구는 돼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등록을 할 수 있다 나오면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이 회사 설립하게 되면 법인으로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몇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두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했다 안 했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더 있다?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죠. 이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출연되었는가?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85년도에 1회 시험이었어요.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시점은 85년도부터 배출되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 84년도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있었다? 없었다고. 중개업을 하는 소장님은 계셨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장님은 계셨겠다? 옛날에 복도방시 조선시대부터 복도방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자격자이다 지금? 무자격자인데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이죠. 85년도부터 시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무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부칙이란 말은 법 본문이 있고 본문이 끝나면 법 본문 뒤에 붙여서 만든 법에 대해서 부칙이랍니다. 이 법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몇 조 업무는 몇 개월 경과하고 시행한다. 경과 조치나 시행일치를 정하는 게 부칙이래요. 그럼 현재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에서는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법 본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옛날에는 중개업법이라 했는데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래서 아직도 골목에 들어가시면 간판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는 간판이 있어요. 연세가 많다? 많습니다. 친구분들하고 핫도 치고 놀고 계신다고. 아파트 내놓으러 가면 100원짜리 핫도 치면서 아파트 5억짜리 좀 팔아주십시오. 일 안 한다고. 지금 소장님이 한 1,500원 잃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막걸리 드시고 이렇게. 간판이 거의 이제 탈색돼가지고 중개인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그 이전에는 법 본문에 중개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법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법 명칭을 바꾼 이유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 되려면 무조건 뭐는 따야 한다고 자격은 취득해야 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에 무자격자로 중개했던 이전에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름이 없어지고 법 본문에는 쓰지 않고 어디에 붙였다고 부칙에다가 이 사람을 넣어놨다고. 그래서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름이 기니까 그냥 부칙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무자격자인 소장님에 대해서 기득권 주어서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 폐업할 때까지 사망하실 때까지는 그냥 중개업하십시오라고 기득권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앞으로 종별이 현재는 세 사람인데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다 폐업하거나 다 사망하시면 이제 종별이 몇 사람밖에 없다? 두 사람만 남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시험에서 묻는가? 일단 개념 정의는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고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이 부칙개업공인중개사이다. 그럼 이 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중개사무소도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은 뭐다?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인 것은 똑같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인데 이 사람은 무자격자로서 기득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면서 이 부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비해서 법에서 차등 규정을 준다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무자격자로서 기득권만 받았기 때문에 차등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인중개사 및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그럼 등록을 한 자겠나요? 등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불러요.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등록증은 다 가지고 있다. 등록증은 다 가지고 있다. 여기는 자격증도 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다 없다? 있지만 여기는 뭐는 없다? 자격증은 없다고. 기지상이. 그래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기득권 인정받을 뿐이기 때문에 위에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법 전체에서 차등 규정이 있다고. 세 가지가 딱 있는데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만약에 울산광역시에 사무소 두고 있다. 부칙이. 그럼 중개 대상물 5가지는 다 취급하는데 5가지에 대한 중개 업무는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해야지. 타 지역에 있는 거 물건 중개하다 걸리면 영업정지입니다. 상호인 사무소 명칭을 정할 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부동산 중개만 써야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는 못 쓰고. 중개업 이외에 중개사무소에서 겸업도 가능한데 공부한 적이 없는 부칙은 일체 경공면을 일체 못해요. 부칙을 물으면 차등 받는 규정이 뭐니까 이 세 개를 묻는다. 아시겠죠? 틀 잡고 하시면 돼. 이 세 사람을 전체를 뭐라 부른다?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아시겠죠? 등록을 한 자 하면 누구하고 누구? 등록을 한 자 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 차등 받는다. 아시겠죠? 기본 틀만 잡아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용 채우는 것은 1, 2월 달에 기본서 나오고 하면 내용 채우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실제 문제,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나오면 말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나 변형해서 이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문제를 이게 1번 지문이 올해 시험 문제예요. 1번 지문이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이다. 매매하는 것은 중개이다. 임대차 하는 것 그건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교환하는 행위다 하고 교환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입니다.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로 볼 수 있다 할 때는 교환하는 행위를 뭐 하는가? 중개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그냥 교환하는 행위면 중개가 아니고 교환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빼고 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2번은 그때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질문이 나왔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려면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으로 한다. 세 가지가 다 갖추든지 업의 핵심인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은 두 개나 들어가든지 세 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업이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3번은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할 때는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이면 공인중개사이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이단이다. 이다. 등록까지 물으면 누굴 묻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은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할 때는 등록과 관계없이 뭐만 했다면 자격만 취득했다면 공인중개사이다. 맞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할 때는 앞에 이 법에 의하여 뭐 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라고 하면 오지만 앞에 지문 보니까 법인에 등기된 이사,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누구이다? 소속 공인중개사다 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 밑에 5번도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누구이다? 소속이다 해야지 소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 풀만 하시다.
이제 여기 말한다 나왔죠. 말한다. 말한다 넣으면 법에 쓰고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가? 중개 보존이라 하면 보존 뜨면 아닌 자 나와야 되죠. 아닌 자 말한다 할 때는 아닌 자 나오고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현장 안내 뒤에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가 나와야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서 작성한다 는 것처럼 중개무 수행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 해야 말한다 지문이 맞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어려지는 게 7번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때는 몇 가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한다. 세 가지 갖추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누구 하는 걸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고 지금 묻고자 할 핵심은 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실 압니까? 는 내용이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두 가지 갖췄죠? 업이 다니다. 업에 해당한다 해야지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 마찬가지로 8번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 다니다. 업이다. 컨설팅 행위에 부서에서 이루어지든지 등록을 하지 않든지 업의 요소인 세 가지를 다 갖추든지 두 가지만 갖춰도 업에 해당한다. 업에 해당하지 않 틀렸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실 때 교재에 1, 2월 기본수 교재가 나오게 되면 파트비를 수업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아예 체크하고 다음 순한테 넘기시고 이해가 되시면 기출문제를 두 문제는 꼭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돼.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공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의고사도 한 번도 안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 계십니다. 이름만 정리해가지고 문제 못 풉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됐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